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스와이프 분석을 하기에 앞서 달러를 한번 보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달러 차트인데 달러는 최근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달러가 조정 파동이 아니고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96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조정 파동을 끝내고 하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달러 차트의 일값인 93.763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서 또 저항받고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도 오늘 갭 하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장 열림과 동시에 갭 하락을 하면서 내리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조금 많이 보시는 게 중국에서 헝다 관련 내용 때문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폼 회의가 오늘 내일 하죠.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의 악재 그리고 폼 회의에서 나올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와이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와이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최고점 자리에서의 종가 자리의 가로줄 색상은 빨간색으로 핵심 줄을 긋겠습니다. 최고점에서 쭉 내려가서 가장 반등이 나온 자리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해서 반등이 나온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에서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랑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정도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작동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 안에서 보조선을 추가로 더 그어보자면 이 구역에서 하나 정도 여기 그리고 이 구역에서도 하나 작도를 하자면 여기 걸로 해서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역이 없었다. 지금 이쪽 기간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다가 작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고 여기까지 저는 영역을 잡을 겁니다. 어차피 결국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종가 자리에서 여기까지 사용을 하면 이 정도 될 거고 저는 이 도지 캔들의 종가 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쓰면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10% 정도 위에까지 한다면 여기 꼬리까지 해서 10%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그었던 곳 여기죠. 아래 라인도 영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가 이렇게 넓혀서 이 정도의 여기까지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9.8% 네,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이 영역은 여길 기준으로 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어보고 여기 종가까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면 충분하죠. 여기 꼬리를 우선 1차적으로 잡아보고 여 위에서 잡을 만한 게 있는지 퍼센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7% 정도니까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클 것 같아요. 12%는 너무 커서 이거보다 짧을 수 있는 곳은 이 꼬리 정도까지 그냥 사용을 하면 딱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종가까지 12%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10% 정도 채울게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이 꼬리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가를 쓸 때도 있고 꼬리를 쓸 때도 있는데 1차적으로 종가로 중가를 더 중요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 종가를 했을 때 퍼센트가 크고 좌우를 좀 눌러봤을 때 잘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미세하게 수정을 합니다. 그럴 땐 이제 꼬리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종가도 쓰고 꼬리도 쓰는데 더 적당해 보이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첫 번째 순위로는 종가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조까지 한번 잡아볼까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조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꼬리까지 사용을 하면 퍼센트가 클 거예요. 6% 정도고 결국 위에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 잡고 여기는 이 정도로 사용을 해서 좀 짧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여기는 보조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조를 잡아보면 7%
여기는 7%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 위로 더 올리기에는 퍼센트가 너무 커지고 아래로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퍼센트가 너무 커지는 상태이고 위로 올리면 이걸 정말 줄이고 싶으면 이제 꼬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보조 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가로 잡냐 꼬리로 잡냐였죠. 종가로 잡으면 이 정도입니다. 딱 이거예요. 여기에 7% 정도의 존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5% 레벨로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꼬리 같은 데를 잡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꼬리를 잡으면 너무 타이트할 거고 이 꼬리 이 꼬리 아니면 이 꼬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는 너무 타이트하고 여기 정도 사용을 한다면 한 5%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5%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할 경우 이런 게 익절이 안 될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이런 종가로 잡아주는 게 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스와이프는 피보나치로 어디까지 또 내릴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파동을 좀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1파를 잡고 이게 2파일 경우 0.618 1.618 1.618 3파동이죠. 1파 2파 내려오고 3파 그리고 4파 5파로 내려오는 중인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5파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2파에서 3파, 4파였던 자리를 또 피보나치 확장을 좀 써보면 0.618짜리. 그러니까 이제 5파동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2존 아니면 1값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1값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랑 1값 사이가 될 거예요. 이 영역 사이 안에서 타겟 값이 나옵니다. 보통 3파동 끝나고 4파동? 5파동이 이제 제가 교육 강의에서도 올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에서 3파동이 1.618로 반등이 정확히 나왔으면은 5파동은 2하고 2.272 사이 값이 나와요. 보통 이 구역이 이제 5파동 타깃 값이 나오는데 이 구역에서 끝날 수 있어요. 이 구역에서 끝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 안에 세부 파동을 좀 카운팅 해가지고 정확한 타점을 좀 잡을 수 있는데 파동 하면은 0.618이나 1값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2, 3, 4를 2, 3, 4를 피보나치 확장을 찍었었을 때 0.618 아니면 1값에서 멈춥니다. 그 안에 만약 0.618이 여 안에 있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확신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5파동 값이 2하고 2 0.618 길게 빠져나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역은 어떻게 보면은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게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매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 보조 지저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 영역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1, 2, 3, 4, 5파동으로 끝났을 수 있어요. 다음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깊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1파가 여기가 아니고 이게 1파고 이게 2파라고 한다면 1.618도 이 구역에 좀 돌아가네요. 3파동 값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보기 좋게 보여드리자면 이제 3파동이 끝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잡은 이게 1파로 해서 잡았을 경우에 1파, 2파, 3파가 여기서 반등이 이제 나오고 4파동으로 올라가고 5파동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목표값은 2하고 2.272 다시 이 구역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가격이 합쳐지는 부분은 이 존,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도 아까처럼 1파, 2파를 여기로 잡느냐 1파, 2파를 이렇게 잡느냐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도 영역이 다 여기에 겹쳐요. 여기서 첫 번째로 겹치고 두 번째로 여기서 겹치고 세 번째로 여기서 겹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저추만으로도 파동기 카운팅을 안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런 피보나치 사용하는 법, 그리고 파동 계산하는 법을 조금 더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타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까지 다 알아봤고요. 이렇게 지저추로 하는 방법과 아까 피보나치와 파동으로 한 것까지 두 가지를 또 섞어서 해봤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항상 이 날봉 핵심 지저랑 보조의 차이는, 보조는 단기적으로 익절하는 자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 쪽에서는 사실 매수를 받기보다는 이런 핵심에서 받은 금액을 여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다라고 했었을 때 중간에 한번 1차 매도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사실 매수를 받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하면서 대응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구역을 확실하게 뚫고 마감을 했을 때 리테스트 자리로서 매수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뚫고 나서 리테스트로 올 때 매수를 받고 가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왔었을 때 매수를 받을 거고, 이게 종가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조잖아요. 보조는 이렇게 날봉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4시간 봉에서 뚫리면 팔아야 됩니다. 뚫리면 리테에 좀 팔아야 돼요. 날봉 같은 경우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뚫고 마감했으면 이 영역에서 매수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한다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한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내려오는 거를 매수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받을 거고, 여기서 매수를 받을 거고, 여기서 매수를 받을 거고,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종가가 결국에 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손절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받았든 가장 빨리 손절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정도 될 거고, 그 다음 나는 최고점에서 손절을 할 거야. 손절하는 부분에서도. 하지만 이런 구역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손절을 하시려면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다. 결국에는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날봉 핵심 지지로 오면은 매수를 받고 매도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도 보조로 봤을 때는 매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쉽게 뚫릴 수도 있고, 내일 마감이 정말 여기 밑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또 손절을 해야 돼요. 이 구역에서 손절을 하고 뚫고 나서 지지받을 때 매수를 받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죠. 아니면 아까 파동 계산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구역에서 매수받을 그 건덕지가 되죠. 이렇게 스와이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수를 받으라고 가격표를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분석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랑 비슷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작도 잘 하신 거예요. 빨간 선들 있죠. 이 빨간 선이 여기 있는다든지 이러시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보조선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스와이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